불교 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방류하면 피해는 주변국이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진몽 스님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부터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물 시료를 보관 관리하고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재 분석정보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특히 불화의 바탕재료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하다 두 번째 순서입니다. 시댁 남편과의 갈등으로 개종까지 고민했던 이정화 불자는 BTN을 만나면서 가피를 깨닫고 번뇌와 업장을 소멸할 수 있었습니다. 뉴스인뉴스에서는 조계종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을 만났습니다. 100만 원력 결집불사 2주년을 맞아 인도 분황사 건립과 경주 열암곡 마앱을 바로 세우기 계획 등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6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금요일 첫 소식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방류 방침을 발표하자 미국과 국제원자력기구 IAEA도 일제히 긍정적인 답변을 내 주변국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등으로 구성된 종교환경회의가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핵쓰레기 갖고 났다! 핵발전소 이제 그만! 종로구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개신교 5개 종단 연합 종교환경회의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종교환경회의는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난 지 35년이 지났지만 그 주변은 아직도 황폐화된 상태라며 인간의 편리와 이기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이미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위험 핵종들을 제거했다고 선전하지만 삼중수소와 탄소14 등 핵종을 그대로 방류해 안전 기준치를 웃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모르타르 고체화 방법을 통해 해양 방류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값이 싼 해양 방류를 결정했다며 그 피해는 주변국이 같이 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은 묻 생명을 위협하는 폭거로서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결코 이와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건강과 지구 생태계의 보존에 책임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불교 환경연대 등 참가 연대들은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하라고 강력하게 입을 모았습니다. 특히 주변국에서만 비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 또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한국과 일본 천주교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와 일본 천주교회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반대합니다. 후쿠시마, 미야기, 이바라키 등지의 어업협동조합과 일본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도 어업계 종사자 전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10월 해양 방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한국 정부는 1년이 지난 2019년에서야 TF를 구성해 늑장 대응을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만시지탄이라도 방류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결정 철회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와 사회노동위원회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계종 환경위와 노동위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출 결정이 반생명적 조치로 인간뿐만 아니라 바닷속 생명을 파괴하는 재앙적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가장 저렴하고 손쉬운 방법으로 무생명에게 심각한 우려를 주는 해양 방출 결정을 철회하고 다른 생명과 국가에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가 해결되는 그날까지 행동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노력과 한국 정부의 단호하고 분명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사회노동위 위원장 지몽 스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날부터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서울 영등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스님들이 기도를 합니다. 종교와 성별, 나이, 장애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면 안 된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회노동위는 어제 25번째 차별금지법 제정 기도회를 열고 정치권에 대해 법안을 속히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회노동위원장 지몽 스님은 평등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오늘날과 같이 불평등이 혐오를 낳고 배제와 단절로 고통이 만연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입법과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긴 시간 동안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하는 날, 그때부터 다시 우리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시작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 없이는 이번 선거로 당면한 민주당의 위기는 극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기도회에는 우다야라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도 함께했습니다. 그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주 노동자들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이 코로나19를 옮긴다는 이유 없는 근거로 인해 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도 받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이주민에 대한 상황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뿐만 아니라 여기 전 세계에서 차별을 심해지고 혐오를 강화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며 14년 동안 국회를 표류하고 있습니다. 사회노동위는 평등한 한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도회를 매달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국내외 유적지에서 수집한 유물 시료를 보관 관리하고 체계적인 분석 연구를 수행하는 문화재 분석 정보센터가 개관했습니다. 특히 불화의 바탕 재료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경진 기자입니다. 국보 제296호 안성 7장사 오불의 개불탱입니다. 문화재청과 성부문화재연구원이 진행한 대형 불화 정밀 조사 결과 현존 개불 중 종이의 뒷면에 색을 칠해 은은한 느낌이 앞으로 배어나오게 하는 화법인 배채법으로 처리된 유일한 작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화의 바탕 재료 등의 유기물을 보다 과학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어제 문화재분석정보센터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과거 50년간 국내에서 발굴된 그 모든 유물에 대해서 그 시료 채취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까지 전 과정을 지금 그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2025년까지 연대 측정 분석 체계를 마련하면 문화재 시료의 전처리, 분석과 보관, 데이터베이스 구축까지 연대 측정의 모든 주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 자체 연구가 어려웠던 사람뼈에 대한 연구도 가능해지면서 과거사를 더욱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유기물 분석, 보존과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런 분석정보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배운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배운 것들을 많이 지원할 수 있는, 분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생겨서 굉장히 좋습니다. 문화재 분석정보센터가 개관하면서 석재와 토기, 지류, 직물, 목재 등에 대한 각종 과학적 분석도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토양과 음식 잔존물 등의 성분 분석과 DNA 분석, 불화, 회화의 바탕 재료, 칠기와 악교, 염료 등의 유기물 분석도 하게 됩니다. 최근 강조되고 있는 그 연대 측정이나 인골, 어떤 새로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론이고 그 보존과학 그 분야의 그 인력 양성까지 그 전 과정을 이게 종합적으로 그 지원해서 그 보존과학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지난 50여 년간 축적된 분석 시료부터 결과 성과물을 빅데이터로 구축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경진입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하다 두 번째 사연은 시댁 남편과의 갈등 등으로 부처님을 원망하고 개종까지 고민했던 이정화 불자의 이야기입니다. 천태종 서울 명락사 신도인 이정화 불자는 BTN 불교TV 월도 스님의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을 시청하며 부처님의 가피를 깨달았고 번뇌와 업장을 소멸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4일 방송된 지금 바로 여기 붓다회 11회에는 BTN 붓다회와 특별한 인연을 맺고 있는 불자가 출연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이정화 불자는 천태종 서울 명락사 신도로 결혼 전에는 출가를 고민할 정도로 신심이 깊었습니다. 10살 때부터 절을 다니며 기도하던 습관이 남아 매일 퇴근 후에는 법당에 들려 관음 기도를 하며 천태종의 주경 야선을 실천했습니다. 기도를 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어떨 때는 막 스트레스 쌓였던 것도 소리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처럼 노래방도 못 가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고 나면 좀 가슴이 좀 시원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지만 결혼 후 절에 다니지 않는 시부모를 모시면서 신행 활동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이에 더해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자 남편과도 갈등이 생겼습니다. 부처님을 원망하며 개종마저 고민하던 어느 날 BTN에서 월도 스님의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를 우연히 시청했습니다. 이후 광우 스님의 소나무, 원빈 스님의 금강경에 물들다 등 BTN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큰 감화를 받고 붓다회 후원을 시작했습니다. 광우 스님 소나무도 보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마음을 많이 달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이게 다 내가 전생으로부터 지은 업이 소멸되는 과정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다 내가 갚아가는 과정이구나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이정화 불자는 스님들의 법문과 경전 강독으로 번뇌를 없앨 수 있었고 마음이 편해져 남편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목종 스님은 진정한 가피는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원하는데 이루어지는 걸 가피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가피 중에 가장 낮은 가피예요. 최고의 가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 삶 속에서 실천해 가는 거. 그 육바람을 실천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조건의 환경이 바로 내 삶이에요. 이정화 불자는 원망과 개종의 생각이 들 때 좀 더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기도를 하면 가피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시청자들에게 전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가 종단 발전과 소외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운사 주지 경호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와 자비 나눔, 보리가람대학 발전기금으로 총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종단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교구를 화합으로 잘 이끌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호스님은 불사에 동참하는 데 늦었다며 100만 원력이 원만 회양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거제도 총명사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한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총명사 주지 호석스님 등은 어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 1,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100만 원력에 큰 힘이 될 것 같다며 불사가 원만 회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호석스님은 100만 원력에 관심이 많았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힘쓰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제36대 집행부 핵심 사업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2주년을 맞았습니다.
오늘은 백년대계 본부 사무총장 신공 스님을 모시고 백만원력 결집불사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2주년을 맞았는데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종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만원력 결집불사가 100만 명 사부 대중이 매일 100원의 작은 원력을 모아서 큰 어떤 불사의 힘을 만드는, 또 한국 불교의 힘찬 내일을 여는 그런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5개 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10개의 불사 사업이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음 2019년에 출범을 하고 2년 가까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각 교구 본사라든지 또 스님들, 또 불자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 불사에 함께 동참해 주고 계십니다. 초기에는 각 교구 본사별 이런 순례 법회를 진행하면서 이제 불사에 대한 홍보라든지 또 동참에 대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불자님들이 바로 저금통을 가지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기도 하고 또 직접 사찰로 이렇게 가져다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작년부터 코로나19 상황에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직접적인 어떤 모금을 기부하기보다는 전화로 이렇게 주시거나 또 ARS 신청을 통해서 꾸준히 모금을 해주고 계십니다. 불자님 한 분 한 분의 그러한 작은 원력들이 모여서 한국 불교의 힘찬 내일을 여는 그런 불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말 백만원력 결집불사 중 하나인 인도 부다가야 한국사찰 분황사 건립 기공식이 봉행됐는데요. 예. 언제쯤 완공이 될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 인도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분황사는 한국 또 인도 불교 문화의 교류의 장이 될 사찰로서 특히 한국의 전통 형태의 그 사찰이 되겠습니다. 2022년 3월 완공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현재 이제 숙소동과 보건소 기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5월 중순경에는 분황사 대웅전 상랑식 봉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육해공 3군 본부 영해법당인 계룡대 호국 홍제사,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 완공이 될지 소개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육해공군 본부 계룡대에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호국 홍제사는 종단과 또 군종교구가 함께 이 불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이제 그 군법당들이 영내에 있다 보니까 군 부대 안에 있는 장병들이라든지 또 실질적인 어떤 지역 주민들이 함께 하기가 어려웠었죠. 이번에 이제 종단에서 처음으로 영해법당의 어떤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서 2020년 7월에 총무원장 스님께서 이제 홍제사라는 사명을 또 직접 지으셔서 지금 현재 공사가 순조롭게 이제 지금 진행 과정에 있습니다. 4월 중순경부터 이제 아마 공사가 시작될 것 같고요. 내년 6월에 아마 완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교육관 공사 같은 경우는 10월 초에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또 최근 현장 답사를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주 남산 열암공 마애불 바로 세우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저희 백년대계 본부 스님들과 네. 또 이제 경주시 또 그다음에 문화부와 이제 문화재청 여러 부서들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마애불 바로 세우기 예경 사업은 지금 현재 주변 기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요. 2020년에 이제 입불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무게가 상당히 나가다 보니까
또 어떤 기술적 검토도 필요로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현재 이제 각 문화재청이라든지 경주시와 협의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단에서는 5월경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역 불교계와 협력을 위한 홍보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신년 기자회견에서 불교 요양병원과 요양원 건립불사 올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본 설계와 또 실시 설계를 착수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 불교계에 필요한 불사 중에 하나죠. 이 불교 요양병원 건립불사는 지금 현재 부지를 먼저 확보하기 위해서 일산의 동국대학교 병원 그 부지를 아마 대토 형태로서 부지를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가 확정되게 되면 건립 규모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세종특별시에 관련된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과 광제사 대웅전 2017년에 착공 시작됐는데 2022년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규모로도 상당히 크지만은 지금 이제 어떤 그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 특성도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불교문화체험관에서는 전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불교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공간들 또 이렇게 시설들을 중심으로 해서 건축 중에 있고요. 또 특히 광제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 6월에 완공 계획으로 한국의 이제 전통 가람 형태를 갖추면서 앞으로 충청북도 지역에 어떤 포교의 어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만히 회항하게 되려면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정말 100만의 그런 불자들이 힘을 함께 모아주신다면 이 불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많은 난관들이 있겠지만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여러 가지 건립 불사라든지 이런 어떤 불사기 때문에 또 재정 확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건축의 어떤 진행 과정 또 정부의 어떤 지자체와의 협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인 어떤 협력 속에서 이 불사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여는 이 불사는 정말 종도들의 그러한 원력들이 결집되고 또 모든 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이 불사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국 불교 미래가 좀 더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100만 원력 결집불사가 원만히 회항돼서 한국 불교의 미래를 더욱 환히 비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4월 16일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